오늘이 3월 1일이니까 이제 대선이 D-8일인데 3월 3일부터는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못하잖아. 시간상 이 일이 마지막이고 이제 그래서 2일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지. 뭐 토론도 이 일이 마지막이고,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점점 뭔가 좀 이벤트, 그러니까 좀 쫄리는 맛이 있다. 지난번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0.5에서 1% 정도로 승리할 수 있다. 그러면서 뭐 시나리오와 변수를 살펴봤는데, 오늘은 윤석열 후보 승리의 그 시나리오를 한번 말해볼게. 사실 기세는 두 후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다. 이제 원래는 이렇게 추격자가 조금씩 역전을 할까 말까가 거의 대부분의 양상인데, 또 보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자영업자 300만 원 지원 이런 것도 있어서 여당 파워를 되게 보여줬잖아. 뭐 최근에 또 의총을 열어서 다당제, 비례대표제 하면서 정치개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, 심상정 후보를 아주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데, 뭐 그런 게 나쁘지는 않지만 이게 좀 더 빨랐어야 되지 않나. 그럼 이재명 후보한테 되게 좋았을 텐데,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. 그래서 좀 이렇게 최근 지지율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,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아주 조금이지만 앞서가는 느낌은 있지. 이제 윤석열 후보 승리 시나리오를 살펴보자고. 첫 번째는 단일화 프레임은 빨리 나와야 된다는데, 최근 윤 후보랑 안 후보 단일화가 결렬이 됐지. 뭐 사실상 거의 끝났고, 이제 거의 지금 그러고 나니까 서로 디스하고 난리가 났고 책임 공방을 하고 있어. 뭐 여기까지는 되게 사실 많이 하는 건데, 좀 내가 놀랬던 거는 윤 후보 측이 그 단일화 과정을 공개를 했잖아. 사실 정치적으로, 정치문법적으로 보면 이건 진짜 신뢰되는 행동이거든. 신뢰를 깨는 행동이잖아. 근데 요즘 또 보면 그 당대표랑 얘기하는 막 녹취록도 까고, 확실히 좀 정치 트렌드도 변화하는 것 같아. 예전이면 이런 행동하면 거의 정치적으로 끝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좀 달라지긴 했지. 여튼 이제 내 생각엔 3월부터는 단일화 얘기를 전혀 할 필요 없다. 뭐 단일화를 했으면 윤 후보가 좀 이기기가 쉽겠지만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라면 담을 수 없기에 지금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한다. 만약에 이제 또 그런 단일화, 극적 반전을 노린다면 물 밑에서 하는 게 맞지,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. 날이 거세서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해. 어쨌든 난 단일화 얘기를 계속 하지 말라는 건, 단일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유권자들 피곤함만 늘어나. 왜냐면 이 얘기를 계속 하면은 되게 후보가 되게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든. 야, 너네 못 합치면은 지냐? 막 약간 이런 게 보이잖아. 결과적으로 보면 보수 유권자 성향의 안철수 후보를 뽑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결과적으로는 윤 후보를 찍으려고 할 텐데, 그 표를 최대한 많이 갖고 올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거야. 그 표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비난만 하고 있으면 그 되게 크단 말이야. 1, 2%도 지금 상황에서는. 그런 1, 2%도 못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지. 그러니까 초접전 승부가 예상되는데 이런 걸 놓친다?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. 최근에 이제 보수 신문들이나 원로들이 단일화 계속 하라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, 어차피 끝난 거, 어차피 안 되는 거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러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야. 난 그래도 이겨. 이 모습이 훨씬 낫다는 거지. 윤석열 후보의 최고의 장점 중 하나는 자신감인데, 그거를 잃을 필요는 없다.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다당제나 정치개혁, 뭐 쇼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리더로서, 정치 지도자로서의 비전을 보이고 있는데, 뭐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안 됐어요, 저 사람 때문이에요, 이런 얘기만 하면 너무 비교되잖아. 어쨌든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. 덧붙여서 당연한 말이지만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뭐 그런 비난, 단일화 관련해서 이런 건 할 필요 없다. 괜히 표만 깎아먹는다 보는 거지. 두 번째는 수도권과 호남에 집중하라는데, 지금까지 민주당의 대선 승리 전략은 거의 같았어. 우선은 호남 기반으로 해서 싹쓸이를 거의 하고,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많이 갖고 오고, 충청 절반에 영남에서 한 30% 정도. 그렇게 해야 간신히 이기는 전략으로 갔단 말이지. 큰 틀에서 보면 9702도 비슷했다는 거지. 뭐 16년도는 좀 경우가 다르니까. 근데 이번에 좀 재밌는 게, 이재명 후보가 사실 민주당 후보가 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완승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 중 하나가, 뭐 성남시장도 2번 했고 경기도 지사까지 했으니까 수도권은 거의 압승을 할 거다. 뭐 호남은 또 민주당 기반이고, 게다가 이 후보가 안동 출신이잖아. 그러니까 민주당 무덤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도 30% 이상이 나올 것 같고, 영남도 예전처럼 어느 정도만 나와도 굉장히 좀 표 계산을 하기가 되게 쉬웠단 말이야. 근데 이게 웬일이야. 윤석열 후보가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앞서가는 모양새지. 게다가 좀 충격적인 거는 호남에서도 거의 뭐 지금 30%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뭐 30%는 좀 힘들겠지만 나는 20%까지는 좀 가능할 것 같다, 이 추세면. 그 표게임에서는 무당파를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, 생각을 해보면 상대편 표를 뺏는 거는 플러스 2란 말이야. 근데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. 그러니까 국힘 무덤이라고 하는 그 호남, 그리고 넘기 좀 어려운 수도권 표를 계속 뺏어오고 있단 말이야. 그래서 나는 윤석열 후보가 남은 기간은 수도권 호남에 집중하는 게 맞다.
그 한 몇 주 전 됐지만 광주 복합 쇼핑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전략적으로 훌륭했던 게, 어쨌든 민주당은 뭐 시장이나 영세업자들을 챙겨야 되는 그 포지셔닝이잖아. 근데 사실 한 개 정도는 있어도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걸 얘기를 못 하는 거야. 근데 그 영린을 제대로 찔렸잖아. 그러니까 호남 광주의 그런 젊은 유권자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. 그리고 이제 거슬러 가면 몇 년 전에 막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 5.18 거기 가서도 무릎을 꿇고, 뭐 호남 기반의 국힘의원들이 좀 신경 굉장히 많이 썼다고, 그것들이 효과가 많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. 상대방을 이기려면 상대방의 공식을 격파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다. 이거 조금 더 다른 얘기지만 나는 이번 선거 기점으로 지역 기반 투표가 좀 많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. 민주당도 뭐 더 경북에서 많이 받고 국힘도 호남에서 더 많이 받아서 차라리 좀,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익에 기반한 투표를 하는 문화가 자리 잡히길 바라는 거지. 그게 당연히 정치적으로 맞는 거고. 이제 세 번째는 장년층 투표율인데, 이게 좀 변수 아닌 변수인 게, 코로나19 상황이랑 투표율이 뭐 좀 낮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내 생각엔 예상보다는 엄청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, 물론 이번 대선 자체가 과거보다는 좀 낮을 거다. 워낙 또 아수라장이고 누군가를 찍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. 그래서 좀 낮게도 보지. 그러면 사실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당한테 되게 유리해요. 왜냐면 그런 전통적인 그런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계속 있잖아. 문제는 윤석열을 밀어주는 최고 지지층이 어디야? 장년층이잖아. 근데 이분들은 코로나 상황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. 왜냐면 좀 건강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표가 적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. 근데 이분들이 막 새벽에 막 투표하고 그런 부지런함이 있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다.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, 변수에 대응해야 되는 게 선거이기 때문에 국힘은 끝까지 뭐 장년층 투표를 갖고 와야 돼. 어차피 한 표라도 더 먹어야 이기는 승부라면 집토끼도 당연히 챙겨야 된다는 거지.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 나는 윤 후보가 만약 이긴다면 3%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, 어쨌든 지금 약간 여유 있게 선거를 하는 건 국힘이라고. 그러니까 막 보면 좀 민주당 측에서 좀 무리수 있는 막 말을 할 때도 되게 많잖아 최근에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, 이제 국힘이 단일화가 됐으면 좀 쉽게 이겼겠지만, 어쨌든 뭐 상황적으로 야당이고 여당 후보의 비호감도도 높아서 그 좀 유리한, 나쁘지 않은 좀 승부가 보여지고 있는 거지. 이제 오늘 이 방송이 나가고 2일, 아까 말했던 2일 그 마지막 여론조사가 나갈 텐데, 항상 뭐 대선이 그랬지만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엄청 중요할 거야. 뭐 당 자체적으로도 지지율을 돌리겠지만 그거 공표를 할 수는 없잖아. 그러니까 대중들도 어쨌든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. 윤이 여기서 오차범위 밖으로만 좀 앞서가면 좀 나쁘지 않게 갈 것 같아. 물론 좀 어느 정도 접점은 나오고 이러면 좀 고민이 되겠지. 하지만 좀 이런 전략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. 어쨌든 오늘은 좀 윤석열 후보 이기는 시나리오를 살펴봤고, 다음 방송은 이제 선거 전에 하는 이제 거의 라스트 방송이겠지. 그때는 한번 종합 예상을 한번 해보는 방송을 해볼게. 어쨌든 누가 이기든지 간에 이번 선거 역대급이니까 한 번 더 좀 지켜보자고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.